자, 그래서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완전히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을 완전히 사랑을 하시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9월 중순부터 제가 그 외국인 수급이 지금 돌아서고 있고 마이크론이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그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립 포지션 이상으로 어제는 끌어올리는, 여기 0을 기준으로 중립 이상으로 드디어 외국인 수급이 회복을 하고 있고, 기관들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사모펀드가 좀 사기 시작했고, 투신도 중립 이상으로 포지션을 올리고 있네요. 연기금만 아직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근데 개인만 코스피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이 어제도 한 6천억의 자금을 집행을 했는데, 자, 위에 상위에 있는 요 네 종목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3천억, 하이닉스, 삼성 SDI 1,000억이니까 요것만 해도 4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합치면 1,300원이니까 거의 한 5천억 이상이 이 네 종목으로 쏠린 거죠. 그래서 이 네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냥 한 1,000억 정도 골고루 나눠 가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데 최근에 계속 대형주들 제가 내년도 실적 추정치까지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해왔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요도 네 종목만 사다 보니까 너무 이 자금 쏠림이 심해요, 지금. 그죠? 우리가 시장에 좀 뭔가 흐름이 좋을 때는 자금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가는 쪽만 딱 가고 나머지 쪽들은 너무 자금이 안 가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 개의 섹터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두 개 섹터는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나머지 두 개 섹터는 실적이 부진한데 그냥 바닥을 이제 업황이 기대감 요거죠. 우리가 이미 9월 중순부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 줄인다라는 그림 이야기 했을 때부터 제가 요 사이클을 가지고 반도체는 이제는 요 그림으로 보시고 바닥에서 가지고 계셔서 힘드신 분들은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제는 조금 담아봐도 되는 이러한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지금은 뭐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이제는 투자 감소에서 생산 계획 하향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내년도에는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 재고 줄어들고 가격은 이제 조금씩 덜 빠지겠구나. 요 기대감으로 PBR 0.7배, 0.8배에서 미국의 캐피탈 그룹은 보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우리도 참고를 하면 된다. 단기 실적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고, 어제도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뭐 3% 가깝게 올랐고 하이닉스도 실적 부진에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 정도 그림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종목, 매수를 한 종목 중에서 받고 매도를 한 종목들을 보면 똑같아요. 여전히 네이버와 포스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 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쪽, 현대차를, 카카오,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조금 매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매도 상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쪽을 한번 보면, 매수 쪽은 에코프로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 2차전지 관련주들을 샀다 팔았다를 계속 좀 반복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 어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 게임주가 어제 조금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네오이즈도 이렇게 있고 해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오늘 몇 가지들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 쪽에서는 휴마시스가 어제 강하게 움직이면서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젠 다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렸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뭐 몰린 것도 있지만 휴마시스는 조금 다른 이벤트가 좀 있죠. 최근에 아마 공시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마시스는 개인 주주분들이 지금 뭉쳤습니다. 이 회사는 돈도 지금 많이 벌고 있고 현금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진단키트 이슈 있을 때 올랐다가 지금 다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서울대 정문의 모양이 이 기업의 차트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열받은 거죠. 도대체 회사에서 주가 부양도 안 하고 주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 임시주총을 회사 측에서 열었는데 주주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야 이거 뭐 경영권 이슈가 생길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이번에 5% 지분 신고를 또 해버렸어요. 주주분들이 뭉쳐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와 이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이제 휴마시스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좀 강했었는데 그 공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때거든요. 상한가 갖는 거 보이죠? 여기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보시면 여기 상한가 갖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또 올랐는데 이때 바로 휴마시스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시 주총 결과 막 나오죠. 부결 막 돼 있죠. 그래서 표 대결이 벌어졌고 개인 투자들이 좀 뭉쳐가지고 그 힘을 좀 보여주는 이슈가 휴마시스는 좀 있다 정도. 진단 키트 중에서도 약간 다른 이벤트도 휴마시스는 있다라는 거 참고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코스닥 외국인 쪽을 보시면 그 전날 좀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좀 나왔고요. IT 부품주들, 그죠?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 일부. 그러니까 어제 지수는 0.8%밖에 사실 안 빠졌는데, 그렇죠. 꽤 투자분들이 싸늘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한 3, 4%씩 빠져가지고. 3, 4%는 평균인 거고, 이 SPG도 우리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감속기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좋게 봤잖아요. 실적도 있는 종목이고. 네. 근데 오후장에서 매우 힘없게 그냥 8%를 그냥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 들어서 그냥 막 밀리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자금이 너무 이렇게 차별화될 때는 사실 극단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나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면 그냥 쑥쑥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제 참 어려운 그림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좀 그 흐름을 좀 반대되는 그림이 좀 나타나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 뭐 장중에 이렇게 흐름 좋았고요. 코스피는. 예, 코스닥은 어제 한 500억 정도 매도로서 안 좋았는데, 오늘은 달러도 약했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말고 좀 코스닥으로 오늘은 좀 한 1,000억 이상 좀 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코스피 말고 하면 코스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코스피는 어제 좀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키 맞추기를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죠? 좀 분산 투자. 그러니까 코스피도 조금 가지고 있고, 코스닥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업종도, 섹터도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진단키트만 가지고 있지 말고, 무슨 테마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업종도 이렇게 섹터가 반도체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만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게임 관련된 이 게임 업종의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향후 1년 동안, 향후 1년 뒤에 EPS 추정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일단은 쭉 아직까지는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게임 전체 산업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게임 업종에서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게임의 실적 추정치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수급은 약간 조금 달라요. 뭔가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죠? 3호도 지금 9월 후반부터 오히려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10월달 들어와서 사기 시작했고, 투신도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고, 그래서 기간이 중립 포지션 이상에서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자, 외국인들은 중립 이상에서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 개인 투자들이 오히려 너무 지쳤죠. 그죠? 연초부터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게임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반등하니까 오히려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게임 업종에 대해서 제가 큰 기업, 크래프톤, NC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업데이트를 드릴 건데, 나머지 세 종목은 그냥 뭐냐? 그러면 왜 넣어놨냐? 어제 그래도 의미있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엔게임, 한빛소프트, 데브시스터즈. 그래서 요 세 개까지 그냥 넣어서 제가
게임 관련주들 실적 가지고 최근에 일주일, 1개월, 3개월 대비해서 수익률, 그 다음에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 요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시라고 데이터를 만들어 왔는데, 와, NC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가 70% 연초 이후에 크래프톤. 저 펄어비스 같은, 근데 연초, 올해 초면은 작년보다도 작년에도 많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 초에서 이 정도면 정말 진짜 작년 고점에 가지신 분들은 거의 뭐 한 진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좀 돌아보면은 와, 게임주 가운데서 가장 돈 잘 버는 대장주, 선호주로 꼽았었는데 그나마 덜 깨질 거다. 그렇지. 그랬는데 같이 무너졌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 데이터들은 가정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NC소프트가 과거에 20배, 30배 받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요즘은 게임주 중에서 약간 가치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따가 제가 역사적인 그 밸류에이션 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밴드가,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대형 게임주 4개만 제가 그래서 한번 최근에 동향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이제 크래프톤하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시총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4분기에도 3분기의 분위기는 조금 이어갈 것 같아요. 3분기가 한 5,5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0억에서 900억 정도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4분기도 곧 비슷한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이제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을 그래도 그런 스케줄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하셨는데, 11월 1일에 NC소프트는 리니지 W가 1주년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작이 아니라 리니지 W 1주년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에서 주로 이 리니지는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유저들의 이제 주머니를 많이 틀어가고 있는데, 린저씨라고 표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얼마가 이제 또 돈을 많이 쓰는지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NC소프트가 레벨이 지금 17배라고 말씀드렸는데, 퍼가 이게 다시 20배, 뭐 30배를 향해서 가려면 TL이라는 신작,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게임이 라인업이 언제 될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프리미엄이 아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다만 NC소프트는 내수주입니다. 좀 국내에서 주로 돈을 버는 내수주이기 때문에 글로벌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별로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치 검은색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바닥을 잡고, 지금 노란색은 쌍바닥을 잡고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밴드를 한번 보시죠. PER 밴드를 보시면 이 바닥이 이게 몇 배냐면 17.6배입니다. 빨간색. 지금 거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역사적인 밴드를 보시면 거의 17배, 18배 정도 수준이 거의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수준이면 밸류에이션 바닥을 잡지 않을까. 압도적인 내수 사업자에서 그래도 캐시는 계속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부분이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어서 가치주의적인 성격으로 지금 밸류를 잡아가고 있다. 다음 주에 이런 행사가 좀 있다. 리니지 W 1주년 업데이트 사전 예약, 여기에서 숫자가 좀 나와주면 여기에서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크래프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추정치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향 조정이 약간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 NC소프트가 내수주로서 바닥을 잡는 것과 달리 크래프톤은 지금 바닥을 잡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주주분들이 피눈물을 좀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직원들도 다 맞아요. 공모가 직원분들도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NC소프트하고 다른 이유는, 제가 NC소프트는 내수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크래프톤이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인도가 서비스가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중국에서 게임 규제, 그죠? 하면서
타격을 받으면서 이 회사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PO 당시에 비하면 주가는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좀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시진핑이 지금 또 3년임이 됐잖아요. 그렇죠. 참 시진핑이 또 중국 내에서 게임을 혹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크래프톤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요거도 신작의 모멘텀은 12월 2일이 있습니다. 12월 초. 그러니까 NC소프트는 11월 초, 크래프톤은 12월 초에 좀 많이 그래도 업계에서는 대작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조금 아침에 케이맨의 생일에 이거 좀 보여드리기는 좀 잔인한 그림이긴 한데 요런 이제 조금 약간 외계인 괴물 같은 게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요게 그 신작인데 이 신작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이 12월 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북미와 일본의 콘솔 게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게임 업계에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 게임이 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좀 분위기가 괜찮게 12월 초에 나와준다면 좀 분위기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낙폭이 워낙 지금 어제 저점도 잡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자,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죠. 밸류에이션이 지금 보시면 11.8배입니다. 여기 바닥이. 자, 게임주가 10배 초반이면 엄청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지금 모멘텀도 안 좋고 실적 추정치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바닥일지 아니면 밑으로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을 한다라면 이 가격대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것을 회상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은 좀 어쨌든 밸류에이션까지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게임 중에 하나가 어제 10% 정도 상승 마감한 위메이드입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보면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손을 좀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추정치가 지금 옆으로 쭉 일직선이고요. 여기 뚝 끊기는 구간도 나오죠. 좋게 봤다가 작년도에 완전히 엄청나게 안 좋은 이슈들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커버를 안 해버린 거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서 위메이드는 실적 추정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뭔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직 신뢰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11월 달에 열리는 지스타에서 위메이드는 여기에서 또 이제 그 발표를 하니까요. 위메이드가 또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좀 시장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M 글로벌이 12월 달에 또 출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위메이드의 유믹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게임사들이 P2E 게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제 게임 행사입니다. 이거 지스타가 여기 메인 스폰서예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여기에서 위메이드의 미르 M에 대한 글로벌 흥행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기 마케팅을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뭐 테슬라라고 시장에서는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요? 위메이드를. 그래요? 왜냐면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약간의 그런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P2E 관련된 이런 게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좀 지금은 어쨌든 뭐 실망감을 좀 보여줬지만,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바닥을 잡는지 한번 보고. 자, 밸류에이션이 안 나와요, 이 회사는. 왜냐면 이거 보시면 PER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밴드를 벗어나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퍼로 밴드를 보기는 좀 어렵다 라는 거 보시고, 그러면 PBR로 봐야 되는데, 게임즈로 PBR로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PBR을 우리가 참고 지표로서 본다면, 작년에 P2E라는 기대감이 없을 때 이 위메이드는 바닥이 어디였냐고 한번 보시면, 자산 가치 기준으로 PBR 1.7배에서 대부분 바닥을 잡아왔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거의 안 움직였죠. 주가가 위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PBR 2배 정도 미만이면 과거에 8년 동안에 PBR로서는 기대감이 없을 때 바닥이었으니까, 뭐 지금은 위치가 그 정도보다 살짝 위에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주로 보냐면 매출액, 세일즈를 가지고 이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세일즈를 가지고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밴드 하단부까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매출액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까지 붙었다라는 거
위메이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뭐 원래 기대감이 그래도 유일하게 있었던 펄어비스였는데 기대감이 중국에서 좀 많이 좀 깨졌죠, 그죠? 많이 깨지는 바람에 실적도 좀 부진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년도 제가 요거는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요 빨간색 점이 22년도 영업이익의 전망치고 까만색 점이 23년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간 기준으로 거의 BP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잖아요. 원래 연간 영업이익은 0에 수렴할 거야 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23년도 영업이익은 그래도 2천억 언더, 한 1,800억에서 1,9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그래도 개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초에 이 회사도 이벤트가 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붉은 사막이라는 건데, 12월 초에 붉은 사막과 관련된 좀 뭔가 그 새로운 뭔가 영상이 좀 시장에서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네, 그래서 12월 초가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간을 한번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펄어비스는 12월 초에 그런 기대치가 있고요.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 이런 부분들 다 넣어드렸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게임주 대형주 4개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